네, 여러분께서는 6일 지방선거 뉴스특보 제8부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잠시 뒤에 코로나19 확진자까지 모두 본투표가 마무리됩니다. 약 10분 정도 남았고요. 10분 뒤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도 일제히 발표가 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지방자치를 이끌어갈 지역의 일꾼들, 그들을 가리는 오늘 선거, 보이는 곳에서, 그동안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선거에 도움을 주고 선거운동을 뛰어온 두 분의 정치인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미경 최고위원님, 지금 이 시각 딱 10분 뒤면 출구조사 결과 나오는데 네, 솔직한 심경이 좀 어떻습니까? 좀 떨립니다. 그동안 선거 많이 치러 오셨는데 네. 선거 때 뭐 이 정도 10분 정도 남은 상황은 그냥 떨린다 이 말로 가름이 될까요? 좀 더 복잡한 심경들도 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이번에는 현장을 다니면서 느낌이 참 좋았거든요.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 주실 것 같다는 느낌이요.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또 이제 결과가 임박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게 딱 열리잖아요. 그러면 떨리잖아요. 예. 우리 저 정미경 최고위원님이 떨리신다고 하는 거는 네. 국민의힘이 원래 9석 정도 광역 기준으로 그렇게 소망을 하셨는데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기대감에 떨리시는 것 같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투표 종료까지 10분도 채 남지 않은 이 상황, 이 시각 떨린다는 그 마음, 초조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여야 선거 상황실 표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표 상황실 표정 볼 텐데요. 먼저 집권 여당으로 처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고 있는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 가도록 하죠. 이곳입니다. 국회에 마련된 국민의힘 선거 상황실에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이 하나하나 자리를 두고 앉아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이준석 대표의 모습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권성동,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의 모습 함께 보고 계십니다. 그 옆에는 정진석 국회부의장이 지금 이준석 대표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또 둘이 굉장히 기분 좋게 표정으로 웃으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계신 이분은 한기호 선대본부장입니다. 뒷줄도 쭉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는 표정이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좀 화기애애하고요. 웃음기를 머금고 있는 모습. 과연 10분 뒤에 출구조사 그리고 최종 개표 결과까지 이 표정이 유지될지 어떨지 관심이 집중이 됩니다. 이번에는 민주당 표정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제1야당으로서 처음 치르는 선거, 지난 선거 운동 기간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고요. 그만큼 민주당은 선거까지 그리고 선거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민주당 표정 보시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자리를 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계십니다. 사실 이 직전까지는 민주당 상황실이 조금 썰렁했습니다. 많이 좌석이 비어 있어서 저희가 방송 전에 어떤 분들을 소개할 수 있을까 사실 내심 걱정도 했는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상황에서 개표 상황실로 총괄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요. 뒤에 김병욱 의원의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공동선대위원장을 맡고 이번 선거를 원내에서 지휘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도 있긴 했었지만 지금은 그야말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뒤에 조승래 의원도 함께 있습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금 민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명 한 명씩 인사들이 들어오면서 지금 또 악수를 나누고 있네요.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함께 이 자리에 와서 지금 이재명 후보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와 인사를 하는 모습, 그리고 지도부의 모습들 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민주당의 표정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웃으면서 기대하는 모습들 엿볼 수가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화면 좌측 우측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좀 판단을 해주십시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이 표정들이 과연 무엇을 담고 있고 이것이 개표 결과로 나타났을 때 어떻게 변하게 될지에 대한 생각 하시며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또 보는 것도 참 재밌는 흥미로운 선거의 하나의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이 달랐는데
어려움이 작지가 않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결과를 두고 그만큼 기대감과 우려가 교차하는 양당의 부정. 선거 이후에 전국 주도권을 누가 갖고 갈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안정과 여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얘기하는 여야의 목소리가 민심과 함께 어떻게 투영될 것인가. 그야말로 잠시 뒤면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미경 최고위원님, 네. 선거 유리하다, 국민의힘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 뚜껑 열어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요. 지난번 지방선거에 비해서 지금 투표율이 좀 많이 낮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당황한 건 솔직히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지금 상황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이번에 이재명 후보가 나옴으로써 이게 지방선거가 아니고 마치 미니 대선인 것 같은 느낌을 국민들께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약간 호감도가 떨어지는 불호감 이 지방선거가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투표율이 이렇게 낮아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또 잠깐 해봤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번에 저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2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기대를 많이 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이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선거에 임했었기 때문에요. 네. 지금 사실은 그래서 제가 떨린다고 아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예, 몇 분 후가 정말 어떻게 될지 네, 좀 떨립니다. 예, 네. 이번에는요, 각 후보들, 특히 서울과 경기, 격전지, 관심 지역 모두가 손을 꼽고 있는 양쪽 후보의 캠프를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곳 표정 보고 박소연 수석께도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먼저 국민의힘입니다. 화면 위쪽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선거 상황실 표정입니다. 오세훈 후보가 화면 중앙에 위치해 있고요. 좌우에 진수희 선대위원장 그리고 최재형 선대위원장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오세훈 후보 뒤에는 조은희 의원의 모습도 볼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박성중 선대위원장이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슨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뭘 만지고 있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이 캠프의 모습 역시 긴장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긴장하고 있는데 과연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날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대감을 갖고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아래쪽을 좀 비춰주시죠. 예, 화면 아래쪽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의 선거 상황실입니다. 김은혜 후보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선거를 도운 참모들. 여기 가운데 있는 김학용 선대위원장입니다. 김학용 위원장이 경선 과정에서부터 김은혜 후보를 도왔습니다. 김학용 위원장 옆에는 김학용 위원장 옆에는 김성원 의원이죠. 죄송합니다. 김성원 의원. 김성원 의원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함께 선거를 도왔습니다. 김은혜 후보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네요. 이번 경기지사 후보 선거는 여러분들이 입을 모아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최대 격전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긴장된 표정이 더더욱 보입니다. 빠르게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상황실 모습입니다. 송영길 후보 무표정으로 보입니다. 기도하는 심정일까요? 송영길 후보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옆에는 안규백 의원입니다.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이번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의 송영길 후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이끌어 왔습니다. 송영길 후보 그리고 안규백 상임위원장 마스크를 쓰고 있고 송영길 후보는 그대로 있는데 표정이 글쎄요, 저는 잘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무거워 보입니다. 그 아래쪽으로 가보죠. 아래쪽에는 경기지사 김동연 민주당 후보의 선거 상황실입니다.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인물 정성호 상임선대위원장입니다. 그 옆에는 경선 과정에서 함께 경쟁을 치렀죠. 조정식 공동선대위원장의 모습 보고 계십니다. 백혜련 의원도 뒷줄에 자리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박정 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염태영 전 서울시장의 모습도 보고 계십니다. 예, 경선 과정에서 함께 경쟁을 치렀던 안민석, 조정식, 염태영 경선 후보가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서 김동연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왔습니다. 네, 이제
30초 정도가 남았습니다. 30초 정도 뒤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가 나올 테고요. 양당의 개표 상황실의 표정, 지도부들이 총출동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지도부가 손을 잡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네, 국민의힘의 움직임이 좀 더 활발하고요. 민주당의 의원들 표정이 그야말로 비장한 표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선거 결과가 출구조사 결과에 따른 국민의힘의 지도부가 일제히 손을 흔들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지도부는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다소 실망한 표정이 역력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 긴 한숨을 내쉬고 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만면에 환한 웃음을 머금고 일어서서 일제히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집권 여당으로서 치른 첫 번째 전국 단위 선거, 국민의힘에서는 그동안 선거 구도를 비교적 유리하게 끌고 왔다라는 것이 있었지만 여론조사는 여론조사일 뿐 실제로 선거 결과로 어떻게 날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확신을 알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출구조사 결과를 가지고는 일단 잔뜩 고무된 모습이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상황은 미동도 없습니다. 이 민주당의 이 개표 상황실은 지금 정지 화면이 아닙니다. 화면은 계속 비추고 있는데 누구도 어떤 표정을 짓거나 움직임을 주지 않고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출구조사 결과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양쪽 대표 상황실의 표정 얘기를 하는 것이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요. 각 후보 캠프로 좀 보여줄 수 있으면 또 보여주십시오. 예,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그리고 김은혜 후보의 선거 상황실의 표정인데요. 여기 역시도 잔뜩 고무돼 있고 만면에 웃음을 잃지 않고 우리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공표 반면에 공지 민주당입니다. 전에 민주당의 발표된 여론조사 서울시장 결과와 송영길 다르지 후보 그리고 두 김동연 후보의 모습은 아직도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후보인데요.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모습 여러분께서 보고 계십니다. 이 출구조사 결과는 일단 나왔는데 각 당의 표정, 각 후보 상황실의 표정이 그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안 떨려요. 예,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 장면만 보고는 그 결과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요. 예, 지금 그림만 보고 말씀드리는 상황인데. 그동안 목표치라는 거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기대치가 있고 그보다 더 크게 잡거나 아니면 좀 겸손하게 잡거나 여러 해석들이 있었고 여러 주관 관점에 따라 좀 달랐는데 정미경 최고위원은 광역단체장 17 중에서 어느 정도까지 기대하셨어요? 저희는 2018년의 데칼코마니를 생각하면 사실 호남, 제주 빼고는 다 이겼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저는 개인적으로 가졌었고요. 표현은 못했지만요. 지금 상황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게 걱정했던 지역, 접전 지역이라고 알려졌던 곳이 경기하고 충남, 인천이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충남, 인천은 저는 이긴다고 봤고요. 경기인데 지금 이 그림으로 보면 경기가 출구조사상 이긴 걸로 나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수를 시종일관 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박수현 수석께는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까요? 지금 표정이 너무 굳어 있고 그야말로 정지 화면처럼 당 개표 상황실도 그렇고요. 서울시장, 경기지사 후보 상황실도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그 양쪽의 화면만을 놓고 보면 정확하게 2018년 4년 전에 상황을 접는 뒤바꿔놓은 이런 모습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선 현재 보이는 화면만을 놓고 본다면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뒤바꿀 수 있는 무서운 곳이구나 하는 것을 이 그림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년 전의 상황과 완전히 뒤바뀐 모습이죠. 어쨌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민주당에서도 이 선거 결과를 예측한 내용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내심 바라기는
그 호남과 제주의 플러스 알파에 대한 기대가 있었을 텐데 지금 표정을 봐서는 플러스 알파에 대한 두 분의 결과가 어떤 기대했던 그만큼도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모습이거든요. 예, 예. 결과는 알 수 없습니다만. 네. 예, 어쨌든 4년 전의 모습을 완전히 바꿔놓은 민심의 무서움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오늘 결과인 것 같습니다. 이 출구조사가 지상파 3사가 세계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를 해서 전국의 630개 투표소에서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 11만 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동안 방송사들의 이 출구조사 맞다 틀리다 해석하기에 따라서 이기는 쪽은 인정하고 싶을 것이고요. 지는 쪽에서는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지 안다라는 쪽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생각을 하려고 했을 텐데 결과적으로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확한 수치까지는 아니지만 이 표정이 말해주는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서 정미경 최고위원과 박수현 수석께서는 과연 끝까지 갈지 뒤집힐지 어떤 생각하시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대선 네, 기억이 딱 떠올라요. 지난 대선 때 저희가 사실 내부에서 이제 우리가 그 한 여론조사 상으로는 좀 많이 이겼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출구조사를 딱 봤는데 특히 방송 3사에서 아주 박빙으로 나왔잖아요. 예. 아주 조금 이기는 걸로 나왔기 때문에 그 순간 표정들이 아마 다 그 얼음땡 수준의 예. 그 정지 화면이 아마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되게 조심스러운데 그때 놀라운 게 결과는 거의 방송 3사에서 한 그 출구조사가 맞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방송 3사에서 나오는 그 출구조사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표정으로 봐서 예. 그거를 이제 다 믿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이제 그 지난번 대선에도 맞았으니까 이번에도 맞지 않을까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예, 박 수석께서는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지 개표함 다 열어봐야지 안다. 여기에 무게를 좀 두고 예, 생각을 하고 당연히 그런 싶으시겠죠?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주 접전 지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접전 지역에서 충분히 다른 결과를 좀 보여줄 수 있기를 그렇게 바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죠. 이 지역별로는요. 경기도를 최대 적전지다라고 입을 모아 왔는데 또 그 외에 또 중원 싸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했고요. 특히 충청 같은 경우는 또 박수현 수석께서 또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해오셨기 때문에 분위기가 또 어떤지 그리고 그것이 실제 누구를 향하게 될지 민심이요. 그 부분에 대한 전망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우선 그 중원이라고 하는 충청권부터 말씀을 드리면 대체로 이제 민주당이 그 현역이었기 때문에 그 현역 프리미엄과 또 인물론, 그다음에 성과론 뭐 이런 것들 그 조직력까지 포함해서 한번 해볼만 하겠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뭐 정치적 고향이다라고 그렇게 자리매김 규정을 하면서 그런 어떤 대선의 영향력이 이번 지방선거에 좀 미치는 것들을 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론과 현역 프리미엄 조직력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겠다.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접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내심 기대가 이제 중원권에서는 컸지요. 또 중앙당 차원에서도 그렇고 현장에서 선거를 제가 총괄선대본부장을 충남 선대본부장을 했는데 현장에 느끼는 분위기도 그랬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보이는 저 그림의 모습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접전 지역으로 분류했던 곳의 결과가 기대했던 것만큼 안 나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표정과 이 행동들이 더욱더 격앙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정도면 그냥 모든 것을 다 이겼을 때 이런 표정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도부의 어느 하나의 표정이 다를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환희에 가득한 표정과 행동, 몸짓들이 모두 응축돼서 나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민주당의 대표 상황실은 화면 보시는 것처럼 5분 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대로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눈을 지그시 감고 있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출구조사 결과가 뒤집히기를 이 표정이
이 몸짓들이 민주당에서 이어받을 수 있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심정 아닐까요? 옆에 있는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리고 박홍근 원내대표 마찬가지일 겁니다. 민주당 지도부들과 주요 인사들이 모여있는 개표 상황실에는 그야말로 정적만이 흐르는 정지 화면 같은 모습을 다시 보고 계십니다. 서울시장 송영길 후보는 자리를 떴습니다. 출구조사 결과를 보고요. 지도부와 함께 선거를 함께 돌았던 참모들과 함께 자리를 비웠습니다. 아마 이 자리를 떠서 자택에서 개표 결과를 기도하는 심정으로 보게 되겠죠. 하지만 이 언론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들을 다소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미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김동연 후보는 아직도 상황실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정성호, 조정식 선대위원장만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민주당 상황실과 다름없이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캠프 상황실, 오세훈 후보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택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자택에서 개표 상황을 보고 선거 결과 윤곽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다시 상황실로 온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서로 진수희 선대위원장, 최재형 의원 서로 악수하면서 출구조사 결과가 만족스럽게 나온 것에 대해서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서로 축하를 하는 모습 볼 수 있고요. 경기지사 김은혜 후보 선거 상황실은 김은혜 후보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최대 격전지라고 입을 모았는데 선거를 함께 도운 지도부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실은 여전히 조용하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상황실은 잠시 진정세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는 이 출구조사 결과를 또 자세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도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인천 계양을 같은 경우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직접 등판을 하게 되면서 애초에 관심사보다 또 여론조사 결과 박빙의 경쟁이 이어지면서 그야말로 관심을 끌게 됐던 지역이 아닌가 싶은데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마지막에 그 이재명 후보가 그 본인 지역에서 위험하다고 생각했는지 그 김포공항 이전 카드를 내밀었잖아요. 예. 사실은 그거는 그 다른 지역에는 저는 좀 불리하게 작동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본인 그 이재명 후보 계양을에서는 유리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썼을 거예요. 그러면 생각하면은 그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역할이 두 개이지 않습니까? 네. 그 계양을 후보이기도 하면서 총괄, 민주당 총괄, 지방선거 사실 총괄 선대위원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결국 뭐냐면 본인 욕심을 위해서 그 총괄 선대위원장의 자리를 버린 게 아니냐. 사실 이런 비난을 받을 수가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여기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더라도 예, 이거는 민주당에게 뭐 좋을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앞으로 이제 그 혼란이 더 가열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제 패하면 어떻게 보면 더 신속하게 그 민주당이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제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민주당은 선거 이후가 더 분주할 것이다라는 전망들 많이 하거든요. 어떤 변화가 뒤따라야 될까요? 예, 뭐 당연히 그렇습니다. 대선에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당을 어떻게 다시 정비하고 국민에게 정확히 개혁하는 민주당, 개혁을 이끌어가는 민주당의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문제가 관건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의 정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두 가지 과제가 함께 있는 것이요. 개혁 과제를 이끌어가야 되는 과제가 있고 내부 정리가 필요한데 우선 이런 어떤 선거 결과에 따른 역학 구도가 내부에 미치는 내부 정리에 굉장히 복잡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 8월에 바로 전당대회가 있기 때문에 예. 그 전당대회를 통해서 굉장히 용광로처럼 들끓을 텐데 이것이 다소 그 혼란스러운 모습이 좀 지속되는 이런 모습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미치는 또 함수 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게 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이제
30여 정도 뒤면요.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저희가 자세히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황실의 상황들은 조금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자리를 많이 떠 있는 모습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 보이고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모습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저희 이윤지 앵커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이윤지 앵커. 네, 제8회 동시지방선거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측 결과 저와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6일 지방선거 예측 결과입니다. 먼저 수도 서울입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8.7%로 예측 1위입니다. 다음은 제2의 도시 부산으로 가보시죠. 부산 국민의힘 박현준 후보가 66.9%로 예측 1위. 다음은 대구입니다. 국민의힘 홍준표 후보 79.4%로 예측 1위입니다. 네, 다음은 전현직 시장의 승부로 관심을 모았던 인천 지역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51.2%로 예측 1위. 전통적 민주당 텃밭인 광주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후보가 77.4%로 예측 1위입니다. 네, 여야 모두 기대를 모았던 대전이죠. 경합입니다. 국민의힘 이장우 후보가 50.4%로 예측 1위입니다. 자, 이번엔 울산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60.8%로 예측 1위. 네, 접전지로 점쳐졌던 세종도 보겠습니다. 역시 경합입니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50.6%로 예측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선거 최대 격전지 경기 역시 경합입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49.4%로 예측 1위. 이번엔 강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54.9%로 예측 1위입니다. 네, 여론조사에서 끝까지 박빙의 양상을 보였던 충청 보겠습니다. 먼저 충북입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56.5%로 예측 1위. 이어서 충남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 54.1%로 예측 1위입니다. 네, 전통적 민주당 텃밭 호남 상황 보겠습니다. 먼저 전북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후보가 82.4%로 예측 1위. 이어서 전남 상황도 봐야겠죠. 더불어민주당 김영록 후보 79.1%로 예측 1위. 이번엔 TK 지역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북입니다. 국민의힘 이철우 후보 79%로 예측 1위입니다. 네, 이번엔 경남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박완수 후보 65.3%로 예측 1위. 네, 마지막으로 제주 상황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 56.5%로 예측 1위입니다. 자, 다음은 교육감 출구조사 결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지도로 한번 판세를 살펴볼 텐데요. 진보 진영 교육감이 5곳, 보수 진영 교육감이 6곳으로 예측되고 있고 경합은 5곳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예측대로 최종 결과까지 이어질지 계속해서 저희 연합뉴스 TV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지금까지 지상파 3사 공동 출구조사 결과 살펴봤습니다. 네, 이윤지 앵커가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이 10곳, 민주당이 4곳을 승리하는 것으로 지상파 출구조사에선 나왔고요. 그리고 경합 지역이 3곳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예.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죠. 먼저 경기 지역입니다. 접전 지역이라 뭐 최대 격전지다 얘기들은 많았는데 결과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예측한 대로 맞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호남하고 제주는 이제 저희한테 불리하다고 봤고요. 예. 그 경기는 이제 다 예측한 대로 저도 접전으로 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다 아시는 바대로 저는 충남은 이긴다고 봤고요. 예. 그 다음에 인천 이긴다고 봤거든요. 근데 역시나 지금 그 출구조사에서 많이 이기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예. 보면
뭐 대전하고 세종은 사실 그 뭐 저희가 그렇게 크게 뭐 이긴다 진다라고 생각 안 했고 여기는 그냥 접전이다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봤던 곳인데 역시나 이거는 약간 우세로 지금 접전이긴 하지만 약간 우세 지역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0.6%포인트 차이입니다. 김은혜 후보가 49.4 그리고 김동연 후보가 48.8. 이건 그야말로 초접전이네요. 그렇습니다. 뭐 예상한 그대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예. 어쨌든 민주당은 그 호남과 제주 4석을 기본으로 하고 거기에 경기, 그다음에 대전, 세종 등 이렇게 해서 플러스 알파를 이제 보고 있었는데 이 지역이 아주 그 접전 열세로 지금 현재 나타나고는 있지만 이 부분이 개표가 진행이 되면서 저희는 기대대로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기대를 좀 가져보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물론 예측이긴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도 쪽집게 역할을 했거든요. 과연 그 정확도가 얼만큼 맞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도 높을 텐데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저는 이게 정확하길 바래요. 이번에도 역시 정확했다 막 이렇게 나중에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길 바라고 있고요. 예.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지금 접전 지역이라고 우리가 그 여론조사상으로 계속 예측을 해왔었잖아요. 예. 근데 출구조사도 이렇게 나온 걸로 보면 사실 이걸 되게 신경을 써서 저는 이 지역에 그 여론조사 하시는 분들도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 접전인데도 약간 우세, 약간 열세 이 부분까지도 저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 대전 같은 경우도 이장우 후보와 허태정 후보의 격차가 거의 나지가 않고요. 예. 그리고 강원은 생각보다 많이 벌어졌습니다. 거의 10%포인트 차이로 이광재 후보가 김진태 후보에 패하는 것으로 출구조사에 나왔습니다. 이 두 지역, 대전 지역과 강원 지역에 대한 의미도 좀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는 것은 두 지역을 정확히 꼽아 주셨는데요. 예. 강원도와 대전은 사실은 그 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시기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당내 여론조사를 보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격하는 양상을 보였었습니다. 그런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대전과 강원은 충분히 접전을 하면서 우세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 그 강원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 수준이고 네. 대전은 충분하게 예상한 만큼 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은 기대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원은 생각보다 지금 최종 투표율이 어떻게 집계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오후 한 5시경 투표를 보니까 강원도가 굉장히 빠르게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심 강원도의 투표율 상승에 대한 기대가 함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강원도도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서울도 봐야겠죠. 우리나라 수도 서울 블랙아웃 기간 직전까지 여론조사 결과 오세훈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결과들이 줄을 이뤘었는데 이번에도 지금 출구조사 결과상으로는 오세훈 후보가 앞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은 서울은 저희가 걱정을 안 했습니다. 뭐 이건 이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봤고요. 이건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봤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강원하고 충남이요. 이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그 이제 이게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이 이제 중반 정도 돼서 됐거든요. 예. 근데 민주당 쪽에서는 분석을 어떻게 했냐면 충남하고 강원이 인물론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충남하고 강원은 무조건 우리가 이긴다는 생각이 마음에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다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원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외가가 있잖아요. 예. 강릉이. 그다음에 그 충남은 고향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도민 여러분들께서 윤석열 새로운 정부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줘야 되겠다. 아마 이런 그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다 모였을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역주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가요? 근데 그게 미국도 그렇고 저는 세계 어느 지역도요,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의 마음, 내 식구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걸 단순히 막 지역주의라고 몰아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처음 이제 대통령이 시작하는
출범한 지 22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그래도 힘을 실어주자 이런 게 통하지 않았을까 봅니다. 이 충남지사 선거는 양승조 지사가 현역 도지사고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역에서의 지역민들의 평판이 꽤 좋다라는 얘기들이 줄을 이뤘기 때문에 내심 좀 기대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김태흠 후보가 지역 3선 의원이긴 하지만 좀 늦게 선거전에 뛰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격차가 좀 납니다. 이게 지금 대통령 선거와 이 지방 선거가 사실은 시기적으로 딱 붙어 있는 선거이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의 결과와 그 영향권 안에 있는 그런 선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충남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양승조 현역 지사가 워낙 성실하고 아주 근면한 그래서 도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면 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 대한 찬성이 긍정 여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그런 신뢰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의 영향에서 나타났던 그 표 차이, 예. 그 차이를 그대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정미경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는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충청을 정치적 고향으로 그렇게 규정하셨지만 아마 그것 때문에 충청 도민들이 그렇게 김태흠 후보에게 뭐 더 많은 투표를 현재로 봐서는 하셨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대체로 정부 교체기에 새로운 정부에 좀 힘을 실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선의가 그냥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래서 양승조 도지사 인물론이나 그다음에 현역 프리미엄, 아까 얘기한 대로 조직력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그런 대선의 영향력을 극복하지 못한 부분으로 현재는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예, 지역별로 현재 예측 결과를 토대로 판세 전망해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주 지역도 한번 볼까요? 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가 56.5%로 현재 예측 1위로 나타나고 있는데 마지막 변수였던 김포공항 이전 논란으로 관심이 높았습니다. 제주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이준석 대표가 마지막 날 찾아가서 직접 유세를 하기도 했었고 출구조사 결과는 일단 민주당에 앞서고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영향을 크게 주지 못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요? 이 제주 선거는 사실 여론조사를 봤을 때 좀 많이 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힘이 예. 그렇기 때문에 김포공항 이전 이슈가 제주지사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는 보지 않고요. 예. 거기 지금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제주에. 그 보궐선거에 과연 도민들께서 어떻게 해주실 건지 아마 이준석 대표도 그 부분을 보고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예. 저는 제주 선거를 이제 그 선거 마지막에 불거졌던 김포공항 논란 이것이 제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준석 대표도 발빠르게 제주까지 내려 유세를 하는 기민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민주당이 제주도가 워낙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고도 하지만 예. 이 후보의 특수성이 있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제주의 그 수십 년 소망이었던 제주 4.3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고 그것을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이낙연 대표의 비서실장과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주 그런 제주 도민의 오랜 한과 소망을 풀어낸 그런 어떤 제주 도민들 마음에 각인된 그런 개인적인 어떤 장점이 저는 충분하게 선거 막판에 불거졌던 김포공항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잠재우기에 충분한 많은 어떤 것들이 도민들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는 점도 저는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요, 현역 프리미엄이라고 흔히들 하죠. 이게 딱 맞아떨어지지가 않습니다. 흔히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하는데 어떤 부분들은 현역 프리미엄이 확실히 나타난 것 같고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현역에 대한 프리미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작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이 정도의 결과면? 이번에는 현역 프리미엄은 사실 의미가 좀 없어 보여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현장에 제가 내려갔을 때도 윤석열 정부에게 이번에 힘을 실어 주실 거냐. 예, 이게 저는 판단의 포인트였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예측 조사를 보면
대부분 그 지점을 이게 윤석열 정부한테 힘을 실어줄 거냐 말 거냐 요 포인트로 보면은 사실 이게 답이 그냥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현역이냐 아니냐는 이번에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국회의원 보궐선거 얘기도 안 할 수가 없는데 저희가 예. 화면상으로는 출구조사 결과 계속 그래픽을 통해서 보여드리고는 있습니다만 개항을에 대한 관심이 워낙 컸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겸하면서 출사표를 던진 지역이고 반면에 이재명 후보에 비하면 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라고 이름 지어질 정도로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론조사에서는 좀 경합을 벌이는 모습까지 보여서 한 줄기 희망을 또 국민의힘에서는 가졌던 부분이기도 한데 결과적으로는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네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은 접전을 이루는 것까지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 윤영선 후보가 올라갔습니다. 예.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 사실은 이게 주춤해버린 상황이 돼버렸어요. 우리 내부에서도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황적인 아마 국면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마지막에 김포공항 카드를 이재명 후보가 던진 게 어떻게 보면 그 지역구 주민 내에서는 그래도 우리 이재명 후보를 찍어서 그럼 이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공약을 지키지 않을까 이런 내심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원래 여기는 민주당 강세 텃밭입니다. 지역이죠. 다 아시겠지만 예. 송영길 후보의 지역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이 아마 탄탄하게 민주당이 있었을 거기 때문에요. 그 흔들림 없는 그 조직이 어떻게 그냥 그대로 보여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개항을의 출구조사 결과가 그대로 개표 결과로 이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54.1%라는 이재명 후보의 출구조사상의 득표 그리고 상대였던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의 45.9%의 이 득표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할까요? 어떤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보십니까? 예, 저는 두 가지 중의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은 이유는 바로 이 개항에서 출마만 하면 예. 압도적인 지지가 나올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발이 묶이지 않고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 지원을 하는 이런 구상을 했을 것입니다. 예. 굉장히 일반적인 구상이지요. 그러나 뚜껑을 막상 열어봤을 때 굉장히 이재명 후보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처음에 발신이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서 심지어는 윤영선 약자 후보가 한때는 앞서기도 하는 이런 아슬아슬하고 위험한 상황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예. 아까 중의적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바로 그렇게 경기도를 떠나서 갑자기 인천으로 느닷없이 온 그런 어떤 것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유권자로서의 어떤 자존심 예. 이런 것에 대해서 경고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처음에는. 예. 그러면서도 이재명 후보는 한 당의 대통령 후보였고 또 민주당을 또 이끌고 나갈 어떻게 보면 차기 이 대선 후보로서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이런 것까지 사실은 막을 수는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중의가 함께 있는 그런 절묘한 그런 득표 예상 아닌가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도 이 지역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기반이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지역구로서 정말 지역 주민을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처음부터 출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의미가 담긴 그런 중요한 저는 수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 앞서서 인천 개항을 분석해 봤고 계속해서 저희도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 세종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세종 민주당이 좀 비교적 우세할 것이라고 점쳐졌던 지역인데 지금 결과상에선 초접전이면서도 또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50.6%로 앞서는 상황으로 나왔습니다. 세종의 상황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세종은 최근의 선거에서 계속 민주당이 정말 압도적 우세를 보였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면서 이번 시장 선거를 놓고는 기류가 좀 변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대선의 어떤 영향권 이런 것보다는 우선 이춘희 시장의 3선 연임에 대한 우선 피로도가 한 측면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세종시가 원래는 행정 수도로 인구 50만 규모로 설계를 되다가 중간에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쉽게 말하면 이제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 이게 신도시답지 않게 도시 설계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근에 어떤 그 인구가 늘어나면서 그 시내 도심 교통의 체증 문제가 지역민들 사이에 큰 이슈로 부각이 되고 좀 불만이 많이 제기가 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삼선 연임에 대한 피로도와 그다음에 어떤 그 교통 문제, 교통난 이런 걸 중심으로 한 어떤 정책에 대한 좀 아쉬움 이런 것들이 겹쳐져서 아마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떤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 전까지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차이가 난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그 공개를 해놓고 보니까 출구조사는 거의 더 따라붙은 그런 네. 추세였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과 세종이 굉장히 가파르게 추격하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지금 1.2%포인트 차이로 현재 출구조사는 발표가 됐습니다만 그래서 끝까지 지켜봐야 할 곳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지방선거라는 드라마의 또 주연 중 한 명으로 꼽혀왔던 인물입니다. 국민의힘의 성남 분당갑 출마를 했던 안철수 후보. 인수위원장을 거쳐서 집권 여당의 중진 의원이 될 수 있을지 일단은 출구조사에서는 압도적인 차이로 상대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된다면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에 연착륙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난번 대선 때 아무튼 단일화를 통해서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신 분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분이 이제 함께 가기로 약속을 했었고 그 약속에 이제 그 하나의 그 차원에서 인수위원장을 또 맡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보궐선거까지 나가서 국민의힘으로 처음 치르는 예. 그 안철수 후보의 이제 예. 전 대표의 이 선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론조사상으로 여기도 그냥 너무나 많이 이기는 지역이었기 때문에요. 한 번도 뭐 뒤집혀진 적이 없는 예. 지역이잖아요. 그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당연히 여기는 당선될 거고 핵심은 뭐였냐면요. 안철수 후보가 그 김은혜 지사와 함께 가는.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느냐? 그렇죠. 예, 경기도 선거는 사실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 중앙당의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경기도의 김은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 그다음에 윤석열 새로운 정부 또 이 힘으로 이제 경기도를 바꾸자 이런 거였기 때문에요. 뭐 그냥 예측대로입니다. 여기는. 네. 예측대로 결과가 나왔다. 안철수 후보가 국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향후에 당권 더 나아가서 대권까지 입지를 굳히는데 좀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드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안철수 대표께서 일단 이번 총선에서 처음 이제 꽃가마를 타신 것 같지만 예. 이 꽃가마는 안정적으로 안 흔들리고 가는 꽃가마가 아니라 많이 흔들릴 겁니다. 멀미 좀 나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YS의 그 3당 합당 그 과정에서 YS는 소위 그 민정계를 잠식하고 하기 위해서 호랑이를 잡기 위해서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는 마음으로 갔다고 하지만 그 과정이 그렇게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안철수 대표에게는 후보에게는 일단 국회에 들어가서 어떻게 내부의 권력 투쟁을 버텨내고 이겨내고 국민의힘을 온전히 자기의 당으로 뭐 사당이라는 측면은 아니지만 예. 영향력이 강한 그런 어떤 화학적으로 완전히 결합해서 자기가 대표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라고 하는 지금부터 굉장히 험난한 시험대가 놓여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이 개표 결과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정치권 여야는 또 어떤 길을 걷게 될 것인지 또 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으로서 이번 승리에서 압승을 하게 된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은 강화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또 이번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리고 그것이 여야 간의 협치 혹은 또 대립으로 더 첨예하게 이어지게 될지 분석들이 많고요. 현안들도 많습니다. 어떤 식의 전망을 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는요.
저희가 이제 정권 교체가 돼서 대통령은 만들었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지방 권력은 다 민주당한테 다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다 아시겠지만 국회도 지금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정권 교체가 안 된 거예요. 모든 게.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검수완박 법안에서 아주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다수의 힘으로 그냥 가버리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번 이 지방선거가 너무 중요하고 이 지방선거에 이겨야 우리 새로운 정부에 또 힘을 실어주시는 거고 이제 그런 부분을 사실 계속 호소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명히 윤석열 정부에게 국민들께서 힘 실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그럼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제 그 지면 패하면 그러면 이게 그 더 협조를 하고 윤석열 정부에 그다음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들께서 우리한테 경고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 할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아직도 국회가 다수당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계속 그 힘을 가지고 국회에서 지금 마음대로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국민들께서 그 지점도 저는 다 알고 계시리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반의 승리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진짜 승리는 2년 후에 치러지는 총선에서 그 다수당을 국민의힘이 확보를 해야 이제 이 법이요. 새로운 정부의 맞춤형으로 하는 그 법안도 만들고 지금 기존의 국민들한테 피로감만 주는 법안들이 되게 법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법은 좀 손을 봐야 되고 이제 그런 걸 완성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민주당을 저희가 이제 좀 분석을 잠깐 짧게 해보면 예. 사실은 그 오늘 이전까지 저희가 그런 상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아마 지방선거에서 다 패하고 이재명 후보만 당선되는 거. 아니면 지방선거에 어느 정도 절반의 승리를 가져오고 이재명 후보가 떨어지는 거, 패하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좀 그려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고 그 민주당이 참패하는 이런 지금 우리가 예측한 대로 만약에 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민주당은 저는 최악의 그 시나리오를 맞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 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여기서 참패했다면 민주당은 진짜 새로운 혁신, 새로운 개혁으로 나갈 수가 있지만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서 국회로 들어가면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고전적인 민주당은 사라질 수도 있다. 라는 저는 그런 예측을 하거든요. 민주당은 선거 이전에도 변화를 다짐했고 개혁과 혁신을 다짐했고 거기에 대한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 선거 이후에 어떤 식으로 방향을 설정할 것인지 과제가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번 결과가 그대로 굳어진다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이 반성해야 되는데 달라져야 한다. 좋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에게 받은 명령은 개혁 과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 정부는 운명적으로 많은 그 혼란과 또 휘초리를 맞으면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보여주는 모든 개혁의 과정이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잉태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 과정에서 저는 지난번에 그 대선 이후에 소위 우리는 검찰 개혁이라고 하지만 검수완박이라고 불리웠던 그런 것을 독주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에 갇혀서 대선에서 졌으면서도 반성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프레임에 딱 갇혀버렸거든요. 예. 그러면서도 민주당에 주어졌던 국민께서 처음에 180석을 주셨던 개혁해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또 안 하면 또 제의를 다 안 한다는 비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이 어려웠는데 왜 검찰 개혁을 하면서 국민에게 이것을 지금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추진하면서 독주했다는 뭐 그런 것에 결과적으로 비판을 받은 결과가 이거라고 이제 보는데요. 아마 지금 정미경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지방선거 결과가 이제 정리되면서 아까도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어요. 민주당은 당분간 더 굉장히 힘든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 내부에 우선 정리가 필요한데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있지만 예. 그런 내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큰 혼란과 또 노선의 정리와 이런 것들이 아마 당분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예. 다만 그런 것을 빨리 지혜롭게 정리하면서
새로운 비전을 국민 앞에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 그것이 아마 8월 전당대회 전까지 그런 과정들을 전부 마무리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또 원구성 협상 같은 과제도 있고요. 또 사개특위에 대한 것들도 견해차가 선거 이전에 꽤 엇갈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접점을 어떻게 찾아갈지에 대한 것도 관심사가 아닐까 싶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 잘 생각해 보면요.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었어요, 전통적으로. 그리고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그걸 다 지켜줬다니까요. 근데 이제 그 민주당이 본인들이 힘이 세지는 여당이 되니까 그걸 빼앗아 버려요. 그 법사위원장을 안 줘요. 그래놓고 지금 또 야당이 되니까 뭐냐면 야당 몫이니까 원래 야당 몫이니까 법사위원장 우리가 가져간다 또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으려면 국회의장을 줘야 돼요, 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이 이제는 내로남불 하지 말고 예. 그다음에 민주당의 특징이 딱 보이는 게 뭐냐면 약할 때는 협치하자고 하고 본인들이 강할 때는 마음대로 하고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개혁이라는 건 민주당답다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시 그 고전에 옛날에 그 민주당처럼 약속은 제발 지키고 상식적으로 좀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함께 해준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